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모스 자격증 따기 MS 파워포인트 2016 버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모스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을 알려드리기 위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스를 준비하시려고 이제 강의를 선택하신 만큼 저도 이제 모스에 대한 또는 이제 지금 강의는 파워포인트니까 파워포인트 점수를 잘 얻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약에 파워포인트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뭐 물론 모스를 한꺼번에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샘플 폴더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부록 폴더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메모장 부록 이제 메모장 파일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부가적인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 지금 보고 계신 이제 그 PPT 화면은 그냥 여러분한테 좀 요약을 하기 위한 거라고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스는 이제 그 일반 버전과 이제 고급 버전이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라고 하고요. 고급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엑스퍼트라고 하는데 사실 핍 지금 파워포인트잖아요. 파워포인트에는 이제 고급 버전, 이제 즉 엑스퍼트 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일반 버전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총 1000점이에요. 1000점. 1000점이 이제 시험 문제 다 오게 될 거고, 이 중에서 700점 이상을 어, 합격 받으셔야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워포인트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모스라고 입력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입력을 하시게 되면 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스 소개를 누르게 되면 간단하게 모스에 관련해서 이렇게 다 나올 거고, 정기시험 날짜까지 활용 어디서 할 건지, 그리고 회원가입 같은 거에서 실제로 이제 접수도 여기서 할 수가 있겠고, 자격증 종류 이렇게 다 버전 같은 것들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평가 항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 있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요거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고, 뭐 모스 FAQ라고 해서 빠른 질문을 말하는 거겠죠. 네, 여기 있는 것들도 보시면은 아마 상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시험 화면 구성 예시라고 해서 어떻게 시험 화면이 나올 건지 2016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통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화면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뭐 여기는 지시창이다, 여기는 이제 작업창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시험 관련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셔야 하고요. 이렇게 먼저 환경 설정 같은 것들을 다 해놓으신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아무래도 이제 모스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알겠죠. 모스는 이제 마이크로 오피스 스페셜리스트라는 약자가 되겠고요. 약간 좀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되겠죠. 보통은 진짜 실제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것들로 위주로만 해놨고요. 이 중에 사실 아웃룩은 잘 안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기업들에서는 그래도 오피스를 같이 묶어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거고, 뭐 엑셀은 뭐 대국민 국민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겠고요. 워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액세스랑 아웃룩은 많이 쓰이진 않아도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쓰일 수도 있어서 모스를 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아마 모스 마스터겠죠. 그렇죠? 모스가 그리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스 마스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중에서 이제 4개를 항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강의를 준비를 한 거겠죠. 자, 일단 강의를 시작함에 앞서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 강의를 좀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시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첫 시작할 때 틀었던 프로그램 요거 이제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죠. 그렇죠? 이 파워포인트는 일단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파워포인트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발표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많이들 말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파워포인트라는 말 대신에 약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냐면 PPT다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물론 PPT는 파워포인트의 약자이긴 한데 이건 확장자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발표 또는 표현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다, PPT다, 프레젠테이션이다는 다 같은 말이니까 어디 가서 혼동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는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을 써놨지만 보통 그냥 파워포인트의 기본적인 걸 먼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처음 파트가 될 것 같은데요. 프레젠테이션 관리가 이제 첫 파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으로서는 이제 슬라이드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파워포인트에 대한 옵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려드리면서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뭐 중점사항 같은 걸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이론 같은 것들. 당연히 뭐 파워포인트를 아셔야지만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에 대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기본 옵션 같은 것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어떤 옵션을 다뤄야 할 건지 그런 옵션 설정 같은 것들을 이해하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제가 만든 거니까 일단 요거는 조금 내리고요. 저는 새로운 파워포인트를 하나 열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딱 여셨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메일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누군가에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인 화면부터 이렇게 좀 이쁘게 해놓잖아요. 그렇죠? 뭐 글자도 써져 있고 뭔가 하얀색 바탕에 약간 회색깔 빛 도는 것도 만들어 놨고 약간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뭔가 사람 손이 있는 이런 사진도 좀 넣어 놨고 이렇게 좀 뭔가 이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건데 이 발표를 하실 때는 청중들에게 딱 눈에 띄게끔 발표를 하셔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제가 만들 거면은 새 프레젠테이션을 누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시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다른 어, 양식이 된 것을 누르실 수도 있죠. 이것을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이미 만들어진 양식을 이제 같은 말로는 제가 방금 말했던 템플릿이라고 하는데요. 이 템플릿을 미리 설정을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격증을 주로 위주로 하실 경우에는 템플릿을 선택하기보다는 새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것을 이제 자격증의 출제 기준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새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서 한번 새로운 화면을 띄워보죠. 자, 이렇게가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나실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입니다. 위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이 나와 있죠.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배울 게 뭐였나요? 자, 기본 이론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본 이론 파악하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보시면 홈부터, 파일부터, 홈, 삽입부터 보기까지.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탭이라고 할 겁니다. 보통 수업하면서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홈 탭을 눌렀을 때 나오는 요 메뉴들 있죠. 요 메뉴들은 여기 오른쪽 버튼 축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보셨던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게 뭐냐면 이렇게 리본 메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리본 메뉴. 그리고 이제 하나씩 누를 때마다 그 탭에 맞는 리본 메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하나 갈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도 제가 이제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쭉 줄이게 되면은 제가 작업하려는 화면은 좀 넓어지고 약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조금 줄어들었죠. 이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슬라이드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자, 슬라이드라는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갈게요. 슬라이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단위, 즉 하나의 화면 단위를 말하게 됩니다. 화면을 하나씩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뭐 하나씩 보여줄 때 하나당, 하나다, 하나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새 슬라이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새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화면 하나씩을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넘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막하다고 생각이 드실 게 뭐냐면,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 누군가에게 발표하려면 되게 이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이쁘게 작업할 때 조금, 많이 어렵겠네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쵸? 괜찮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다행히 자격증 시험에서는 완성된 것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새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 메인 화면을 띄운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새롭게 띄워본 겁니다. 자,
기본 이론 파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이렇게 새 프레젠테이션을 띄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을 가장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만들기라고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데 이미 만든 거예요. 그쵸? 자, 만들 때는요 이제 불러올 거거든요. 이제 불러올 때는요 저희가 한번 파일 가서 열기를 눌러서도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제일 메인 화면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이런 식으로 메인을 이제 제목을 입력할 수도 있겠고, 부제목을 입력하라고 나올 때는 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일 처음으로 만들자마자 제목과 부제목을 입력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냥 타자 연습할 겸 몇 가지를 쳐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를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글자를 쳤고 다 했었을 때 저장을 꼭 하셔야 되는데, 파일 가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거든요.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제가 지금부터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건지 저장을 위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라 그러면은 왼쪽에서 바탕화면을 찾고 파일 이름은 이것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만들기를 끝났으면 더욱더 응용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서식 파일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간에 서식이라는 것은 꾸민다 또는 예쁘게 한다라는 이제 쉬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식은 뭔가를 꾸미는 것을 말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더 꾸며보죠. 자, 이건 좀 엑셀을 한번 쳐보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PPT 화면을 띄웠을 때 많은 템플릿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양식을 만드는 것을 템플릿이라 했었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제 메디슨이라고 하는 맨 첫 번째 양식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제 정해져 있는, 내가 만들지 않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만들기 보이시죠? 여기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제가 그냥 밋밋한 하얀색 화면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완성된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도 당연히 제목을 입력을 하고 부제목을 입력을 하면서 뭔가 청중들에게 약간의 조금 더 고급적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서식 파일로 만들기, 즉슨 어떤 뜻이었을까요? 템플릿으로 이제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오늘 수업은 이게 어려운 거 없이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서 약간 PPT랑 친해지는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당연한 거겠죠. 파일 가셔서 다른 의미로 저장해서 저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신이 위치를 좀 지정해서 저장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만들었으면 여기를 가서 슬라이드 추가를 한번 해보시죠. 슬라이드가 지금 하나씩밖에 없었으니까 슬라이드를 조금씩 한번 추가를 해보시죠. 보통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슬라이드 추가를 하는데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위에서 새 슬라이드를 눌렀을 때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홈 가서요. 슬라이드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이시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생깁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새 슬라이드 하나씩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저가 이제 어떤 것들을 꾸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슬라이드를 실수로 만드실 때는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될 거니까 반드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번에는요, 이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띄울게요. 여기를 이제 슬라이드 개요를 한번 눌러볼 건데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개요 보이시죠? 자, 누르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한 화면이 하나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제공해드린 이제 예제 파일을 사용할 차례인데요. 지금 PPT를 하는데 갑자기 워드라고 써져 있는 문서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한번 불러와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개요 삽입이라고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 때 내용을 추가를 시켜서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개요 삽입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은 안 나오고요. 저는 지금 보시면은 예제 2가 예제 2랑 예제 3은 파워포인트인데 이건 안 나왔죠. 예제 1만 즉 워드 파일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삽입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조금의 로딩이 있는 다음 추가가 되실 겁니다. 이제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이제 추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분명히 워드는 이제 문서 파일이거든요. 문서 파일인데 이것을 불러옴으로써 이제 미리 이미 이렇게 있던 내용들이 입력이 되면서 이 메디슨의 양식에 맞춰서 글자가 적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좀 뭔가 안 보이는데요? 아, 괜찮죠? 그럼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쭉 꾸며볼 건데요. 보시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글자 같은 것들도 이제 색깔을 주거나 이제 채우기 같은 걸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친구도 지금 검은색 화면이니까 하얀색 글씨를 쓰는 건 맞겠지만 이 친구는 그래도 잡아준 상태에서 홈 쪽에 글꼴, 뭐 단락, 그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자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글꼴도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다 이제 써져 있겠고요. 글자 포인트도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다 선택할 수 있겠고 굵게, 기울임, 밑줄 이런 것들도 다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글자 색깔도 마찬가지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약간의 오피스를 다루시면서 글자를 적어주시거나 글자를 꾸며주시는 건 언제든지 PPT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꾸며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PPT랑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기본 이론 같은 것들을 파악하면서 슬라이드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제 두 번째 파일을 눌러서 한번 관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드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볼까요? 여기서 뭔지는 몰라도 F5번 한번 눌러 보실래요?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남들한테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화면이 보여지는지 그 다음 화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좋은 기능이니까 한 번씩 써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부터 두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슬라이드 관리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편집도 될 수가 있고 수정도 될 수가 있고 추가, 삭제 이런 것들을 다 관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슬라이드를 삽입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당연히 관리 쪽에서는 삽입이 또 들어가 있겠죠. 자, 삽입을 해볼 텐데, 자, 여러분들은 슬라이드 5를 한번 눌러줘 주실게요. 자, 왜 5를 눌렀냐면요. 보통 이제 자신이 있는 위치에 있어서 삽입을 할 때 밑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있을 때 삽입을 하게 되면 이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 해주실 때는 맨 마지막 걸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홈 가서 새 슬라이드 저희가 계속 눌렀던 거 눌러주시고 맨 첫 번째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같은 거 입력을 할게요. 제목은 이제 뭐 간단하게 그냥 우리 저희는 연습하는 거니까 가나다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부제목도 1, 2, 3, 4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삽입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게 뭐냐면 레이아웃이라는 걸 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자 일단 두 번째 거 슬라이드 2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개요라는 말이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보통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레이아웃은 균형에 맞게 배치하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다른 화면으로 교체하자 이런 약간 그런 뜻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레이아웃을 교체를 하실 때에는 맞는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새 슬라이드로 가시게 되면 여기는 슬라이드 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레이아웃을 바꾸는 쪽. 일단 좀 생김새를 좀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 있는 제목 및 내용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또 클릭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추가를 하는 거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르실 때 이 옆에 있는 레이아웃이라는 걸 눌러서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 약간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요거랑 헷갈리지 않으실 경우에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내용과 약간 좀 제목 및 내용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레이아웃을 두 번째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그 다음에 삭제 이렇게 한번 가볼 텐데 자 이동할 때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난 마지막이나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이 5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쭉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순서상 바뀌면서 슬라이드 번호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순서를 바꿔가면서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간략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게 이동이었습니다.
자, 삭제하실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제가 아까 알려드렸듯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누르셨잖아요. 뭐 이런 거 삭제할 때는요, 사실은 오른쪽 버튼으로 삭제하지 말고요. 키보드 상에 그 방향키 위에 보시면 DL이라고 써져 있는 딜리트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요걸 눌러서 간단하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삭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관리를 하는 건데 숨기기를 배울 때도 있을 겁니다. 숨기기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많이 만들어 놓고 만약에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슬라이드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이 숨기기를 누르게 되면은 약간 내가 잠깐이라도 숨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숨어 있는지 안 숨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 뜻은 여기 보이시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숫자 2에 X처가 쳐져 있는 약간 좀 찍 긋는 표시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면 숨긴 거 되겠죠. 만약에 누군가에게 발표할 때 1부터 3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1, 3 바로 넘어오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숨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관리를 알려드릴 게 뭐냐면 배경 서식입니다. 이 배경 서식이라는 것은 제가 서식을 말씀드렸죠. 약간 이쁘게 꾸민다라고 한 건데, 그럼 배경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하얀색 바탕이 있는 것을 약간 꾸며볼 건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일 첫 번째 거 눌러주시고, 약간 좀 하얀색 바탕, 밋밋한 이 바탕을 제가 지금부터 약간 좀 바꿔볼게요. 자, 배경 서식 하실 때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디자인 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마라고 엄청나게 크게 쭉 길게 이어지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디를 누르실 거냐면 맨 끝에 배경 서식을 눌러주시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슬라이드에 배경을 넣을 때도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단색 채우기는 색깔을 그냥 하나 그냥 이렇게 채우는 거고요. 이게 눌러가면서 채우는 거겠죠. 굉장히 그러면은 제가 지금 넣은 두 개의 컨텐츠 그 뒤에 배경이 삽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요. 또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이쁘게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주시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이 상태로 모두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슬라이드 말고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다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을 서식을 하는 것을 두 번째 예제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일단 첫 번째로 관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삽입부터 교체, 이동 삭제, 숨기기, 배경 서식까지 어렵지 않은 수업이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보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끄고요. 저는 저장 안 하고 끌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세 번째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눌러주시고 한번 띄워보죠. 굉장히 깔끔한 파워포인트 화면인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스타일의 파워포인트인데요. 자, 여기서는 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이제 옵션 설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옵션 설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파워포인트를 하실 때 뭐가 좀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옵션을 알려드릴 예정이죠. 자, 하나씩 따라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이제 개요를 바꿀 겁니다. 개요를 바꾸실 때는요. 제가 써드려야겠죠? 자, 일곱 번째. 프레젠테이션의 옵션 설정. 첫 번째는 개요 보기입니다. 자, 개요라는 것은 뭐 약간 좀 일목요연하게 이제 요약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기 탭을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보기가 있을 거예요. 이제 개요 보기라고 누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뭔가 이제 그런 거 있죠. 보이는 화면에 있어서 좀 짤막하게 국회 도서관이 써져 있지만 그래도 또한 뭔가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써져 있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써져 있고 어떻게 글자가 있을 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도 글자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글자를 편집하게 되는데 개요 보기를 눌러서 글자를 이제 좀 간략하게 여기서도 편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게 이제 개요 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 쪽에서는 간단하게 지금 보고 있는 프로그램을 뭐 이제 개요 보기로 설정하라 이런 식으로도 나오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요 보기가 끝났으면요. 어떤 것들을 또 마지막으로 하냐면 슬라이드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노트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제 노트라고 해서요. 일단은 마우스 스크롤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내리시게 되면은 슬라이드 화면을 보여지고요. 노트라고 해서 이 슬라이드에 맞는 입력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A4 용지에 이 슬라이드가 보이면서
그 다음 텍스트, 그 다음 텍스트, 그 다음 텍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드 노트가 확인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응을 많이 친 상태에서 기본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응을 친 게 어디 있냐면요. 여기 밑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해주시던가 이렇게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노트를 이용해서 노트를 하면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옵션 설정을 하실 게 뭐냐면 확대랑 축소입니다. 확대 축소 같은 경우에는 보고 계신 화면에 있어서 기본으로 다시 돌리고요. 보기 쪽에 오른쪽에 확대 축소 보이시죠? 요걸 통해서 사용자 지정을 입력해서 120 해서 좀 크게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이 120을 80 좀 작게 볼 수도 있겠고 여러가지 편집을 통해서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옵션 설정할게 슬라이드 색상입니다. 보통 배경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약간 전체적인 색감을 바꾸는 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들은 보기 탭, 똑같이 보기 탭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컬러 회색조라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회색조를 클릭하게 되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뭔가 색감을 회색으로 바꿨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동도 있고요. 컬러 보기로 돌아가기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컬러 회색조 흑백 이런 것들로 다 다시 한번 돌아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이것으로 해라 저것으로 해라 라고 이제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강의 한 번씩만 쭉 보시면 바로바로 이해 가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다 어디서 했냐면 보기 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프레젠테이션 속성입니다. 여기 속성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파일을 속성할 건지 파일을 들어가시면 정보가 있으실 건데 여기서 정보에서 맨 밑에 모든 속성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 파일에 대한 속성을 한꺼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제목을 국회도서관이라고 써지는데 이거를 다른 제목으로 바꾸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보고 계신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모든 속성을 표시하고 제목을 이곳으로 변경해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찮게끔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백을 해서요. 자, 그 다음으로 좀 되게 많죠. 조금만 참으시면 금방 끝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모션 설정할 거는요. 슬라이드에 대한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에 맞춰서 지금은 약간 조금 오른쪽으로 긴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어디서 할 거냐면요. 디자인 가시면은요. 슬라이드 크기라고 해서 보통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표준으로 바꾸게 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최대야 뭐 이렇게 해서 또 바뀔 수가 있겠고 와이드 스크린 다시 한번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제가 너비랑 높이를 지정해서 딱 맞는 크기 또는 조금 더 많은 프레젠테이션의 크기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뽑을 때 나는 A4 용지에 뽑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A4 용지로 클릭을 하시게 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맞춤 확인 최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맞게끔만 설정을 해주시고 또는 A4 용지 또 다시 했었을 때 똑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자격증 중에 나올 때 지금 슬라이드는 전체 전부 다 와이드 스크린이다. A4 용지 크기로 해라. 어떤 크기로 해라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입력만 해주시거나 누르시기만 하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울 건 눈금자, 그 다음에 눈금선, 그 다음에 안내선 이렇게 본인들에게 사용자, 수험자 여러분들이 편집하기 편하게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보기 탭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보기 탭 보시면은 표시 부분에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이 있습니다. 요걸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요거 조그마한 거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개체를 눈금에 맞게 맞춰 이동, 화면에 눈금 표시, 안내선 표시.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눈금자를 하여라 이렇게 안 나오고 개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을 하여라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화면을 눌러서 이 세 개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지금 조금 복잡해지긴 때문에 하지만 뭔가 도형 같은 것들이랑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때 약간 잘 맞춰서 딱딱딱 맞춰서 사이즈를 확인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옵션 설정이었습니다. 거의 보기 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배운 것들은 약간 기본 이론 파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세 개지죠.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파악을 해봤고, 슬라이드 관리라고 해서 삽입, 레이아웃 교체, 이동, 삭제, 숨기기, 배경, 서식까지 완벽하게 진행해봤고, 그 다음에 옵션 설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버튼만 누르고 이해만 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는 전화 안 하면 끄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수업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파트가 프레젠테이션 관리인데, 첫 번째 섹션으로서는 여러분들 PPT와 친해지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던 수업이었었습니다. 자, 저는 두 번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관리 두 번째 섹션을 배우도록 할 거고요. 첫 판부터 조금 어려운 수업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 어려운 수업은 두 번째 강의 때 제목과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